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부터 다시 하나요? 아니면 지금부터 이어서 할까요? 아까는 됐습니다. 네. 네. 이제 토큰화는 트랜스포머에서 모델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입력을 처리하는 과정이고, 기존에는 시계열은 이제 포인트 단위로 토큰화를 진행을 하는 반면에, 이제 패칭이라는 테크닉을 활용을 하면은 이제 이 시계열 길이를 이제 패칭 길이만큼 나눠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토큰 수가 적어지고, 이제 더 긴 룩백 인도를 다룰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긴 운주성을 다루기 더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패칭을 통해서 이제 토큰 수를 이제 60개를 기존의 포인트 토커나이제이션에서는 60개로 토큰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패칭을 활용을 하면은 이제 이 여기 보이는 패치 길이만큼의 토큰만 활용을 하게 되면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이라는 이제 다른 토큰과 유사도를 이제 활용을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제 이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른 패턴을 병렬적으로 포착을 하고 이제 단거리 유연성을 잡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 엑스패치에서는 이제 셀프 어텐션의 순열 불변성, 이제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에 대해서 이제 한계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 순열 불변이라고 하면은 이제 입력 벡터의 순서에 상관없이 이제 항상 같은 출력을 생성한다는 그러한 특성인데요. 이러한 특성은 이제 계산식의 위치 정보가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어텐션에다가 이제 p 행렬 p를 곱한 x를 넣은 것과 이제 어텐션의 x를 통과시키고 p를 곱한 것을 이제 동일한 이 결과를 내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제 모델이 토큰의 상대적 위치를 이제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특징은 이제 시계열에서는 특히 이제 안 좋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계열에서는 이제 입력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단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어, 이러한 포지셔널 인코딩으로도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장기 시계 예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데이터로 장기간 이별 값을 예측하는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제 이 LTSF 과제를 연구를 할 때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떴었습니다. 이제 트랜스포머가 긴 시퀀스 내 상관관계 포착에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도입이 됐었는데, 이제 셀프 텐션으로 인한 이제 퍼미테이션 이메리언스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 시간적 유연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MLP 기반이라든지 이제 CNN을 적용한 기법이라든지 이런 다른 방식이 등장을 하면서 트랜스포머의 성능을 이제 뛰어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ATSF에 정말로 필요한가라는 이제 질문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자들이 지적한 한계는 이제 SMA,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동평균의 한계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시계열은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와 계절성을 분해를 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오토포머나 패드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시그널과 트렌드를 분해하는 과정을 이제 SMA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SMA는 이제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 시계열이 있다고 하면 앞뒤로 이제 패딩을 붙이고 나서 에버리지 풀링을 돌리는 이제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패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계열의 길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꼭 필요한 과정인데, 이러한 패딩 자체가 추세를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지수 이동 평균인 이제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분해 기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제 EMA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주수적으로 가중치를 두어서 변화를 더 잘 포착하고 패딩이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SMA는 조금 이 추세를 따라가는데 좀 느리지만, EMA 같은 경우는 최근 추세를 좀 더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X축이 그 타임 스텝 단위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타임 스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Y축이 비중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알파 값이 이제 커질수록 이제 가까운 미래를 좀 더 많이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파 값을 이제 조정함으로써 이제 얼마나 최근 값을 더 반영할 것이냐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단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엑스패치는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겠다. 이제 기존 모델들에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채널 인터페이스 패칭을 결합을 한 모델들이 있었었는데 이 트랜스포머의 국한된 구조가 아니다. 이 채널 인디펜던스와 패칭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가 아닌 모델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 물불수정 때문에 성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이 좋은 구조를 떼와서 우리가 CNN-MLP 백본에서 이 채널 인디펜던스와 패칭을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연구에서는 EMA 기반 분해를 제안을 하면서 이제 CNN-MLP 아키텍처에 적용을 할 예정이고 이제 새로운 이제 로스 펑션이랑 이제 학습률 스케줄링 같은 것도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SMA를 도입을 했지만 이제 도입을 했고 셀프 어텐션의 순서 월별성이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다라는 걸 언급을 하고 있고 어, 비트랜스포머 모델 중에서도 이제 단순한 이제 방법들이 트랜스포머를 능가하거나 근접한 사례가 많다. 앞에서 말했던 것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칭과 채널 인디펜던스, 패칭이랑 이제 채널 간의 이제 의존성을 이제 반영하지 않고 각 채널에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걸 채널 인디펜던스라고 하고요. 이제 이 패칭과 채널 인디펜던스 테크닉을 활용을 하는 이제 모델들이 있었는데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이 소타 성능 달성에 효과적이었다. 그런데 이제 트랜스포머가 아닌 다른 방식의 이제 CNN 백본에 이식해도 효과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A가 아니라 이제 EMA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도 EMA를 이제 활용하는 방식이 있었지만 이제 명시적으로 분해를 해서 이제 분해된 추세와 계절을 따로따로 처리하는 그러한 모델 연구 같은 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CNN 구조에 이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라는 구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구조는 이제 이 저자들이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미 활용이 되었던 모바일 넷이랑 컴보 믹스에서 활용이 되었던 걸 가져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분야에서 이미 입증된 구조이기 때문에 본룸에서는 이거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EMA랑 패칭, 채널 독립, 그리고 이제 각 경로, 이제 시그널 트렌드를 따로 처리하는 경로 전문화를 활용을 해서 트랜스포머 없이도 소타 성능을 내겠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제 문제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이 멀티브레이트 타임 시리즈 채널이 M개고 길이가 L개인 시계열을 예측모드에 넣어서 이제 예측 T만큼의 미래 시점을 예측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핵심 구조는 시그널 트렌드 디컨버전이고요. 먼저 이제 시그널과 트렌드로 분리를 한 다음에 각각을 따로 개별적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합해서 예측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랜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링이 불가하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 처리하진 않고요. 어, 간단한 개념인데 추세 같은 경우는 선형적이고 부드럽게 변하는 장기적 방향이고 계절성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주기적 패턴 여기 보시는 그림 그대로입니다. 기존 모델 이제 SMA 단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존 모델은 이제 단순 이동 평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순 평균 추세를 이제 추출하고 이제 기존 신호랑 추세 간 차이를 계절성으로 간주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SMA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어, 풀링 방식 특징상 이제 패딩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단순 추세를 좀 단순하게 더 만들고 이제 왜곡을 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습 난이도를 낮추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쉬우니까 빨리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 EMA를 어떻게 처리를 하겠냐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맨 처음은 이제 그대로 두고요. 기존 시결이랑.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알파 값만큼을 이제 더해주게 됩니다. 이제 더해주고, 평균을 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재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를 EMA를 통해서 추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 원본 시결에다가 트렌드를 빼서 이제 계절성을 얻는, 시즌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과거를 반영할 정도를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스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MA가 어떤 장점이 있냐고 하면은 패딩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어, 경계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응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알파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알파 값을 조정해가지고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정상성이 강하다고 하면은 알파를 작게 해서 부드러운 추세와 안정적인 전차를 얻을 수 있고, 또는 비정상성이 강하다 하면은 알파를 키워서 이제 변화에 대한 추적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들은 ADF 검정을 통해서 EMA가 이제 실제로 SMA 대비해가지고 계절성에서 정상성이 증가하고 추세 성분에서 비정상성 유지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EMA가 변동성과 비정상성이 혼재된 시결에서도 더 해석 가능한 추세와 계절 성분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성을 비교를 한 모습인데요. 이게 기존의 SMA 방식인데 어, 이제 SMA 방식으로 커널을 25로 만들어서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렇게 크게 뛰는 모습을 이제 트렌드가 잘 잡지 못하는 모습인데 여기는 알파를 조정함으로써 이제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원하는 대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파를 따라서 그 부분을 이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즈널 트렌드 분해를 EMA로 적용을 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EMA로 분해를 한 다음에 시그널을 따로 처리를 하고 트렌드를 따로 처리를 해서 이제 컨캐터네이션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어, 선형 이제 투영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서 말했듯이 채널 인디펜던스를 유지를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각 채널 단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브레이트를 한 번에 처리하지 않고 하나만 떼와가지고 처리를 먼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익스포넨셜 디커머션을 통해서 이제 분해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이 추세용으로 리니어 스트림을 사용을 하고 이제 계절용으로는 이제 넌리니어 스트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추세로 리니어를 사용하고 계절을 이제 넌리니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 뒤에서 더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리니어 스트림에서 추세 성분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추세는 이제 선형성이 강하다고 말을 했듯이 이제 비선형성 변환을 최소화해서 선형 패턴을 강조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활성화 함수가 없는데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선형적인 특성만 남기려는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블럭이 두 개 있고 이 각 블럭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에버지 풀링 레이어 그리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에버지 풀링은 이제 피처 스무싱을 위해서 도입이 됐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학습 안정성을 위해서 도입이 되었고요. 이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에버지 풀링에 의해서 이제 피처가 이제 차원이 줄어들면서 버틀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이제 중요한 선형 특징만 압축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리니어 레이어로 이제 최종 길이를 t에 맞춰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선형성이 강한 이 계절성을 처리하는 노는 리니어 스트림입니다. 이 계절 성분은 패치 단위로 분할을 하고요. 아까 말했던 패칭이 여기서 들어갑니다. 패치 단위로 분할을 하고 이제 CNN 블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컨볼루션을 적용을 하면은 이제 비선형성 특징에 초점을 맞춰서 시공간 패턴이랑 패치 간 상관관계를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패칭을 진행을 하고 이 임베딩 후에는 이제 활성화 함수를 적용을 하고 나서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적용을 합니다. 이제 계절성 변동이 많은 계절성 변동이 이제 0값을 주로 가지기 때문에 이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이제 0과 비선형성을 이제 전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패칭을 하고 나서 이제 활성화 함수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컨볼루션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은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과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뎁스와이즈는 이제 각 채널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포인트와이즈는 채널 간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채널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채널 인디펜던스하게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채널은 그 채널이 아니고 이제 패치들을 이제 채널처럼 처리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각 패치들이 채널처럼 동작을 해가지고 어, 처리가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 채널 안에서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채널 간 특징 표현 대신에 이제 채널 인디펜던트한 이제 패치 간 표현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수준에서는 얻기가 어려운 이제 패치 단위로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좀 더 넓은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포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비선형성 특징에 이제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들을 전부 설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레지듀얼 스트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레지듀얼 스트림은 이제 여기서 곧바로 더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학습을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NLP 레이어를 통해서 최종 시그널 컴포넌트의 예측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을 하고 나서는 이제 컨캐너데이션 해가지고 프로젝션 해서 최종 결과를 어,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러스 펑션을 또 제한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러스 펑션을 좀 조정을 하는 시계열 예측 모델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은 에포크를 좀 길게 늘려야 되는 경우가 어, 뭐 이제 장기 시계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태스크랑 다른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기본 M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 미래일수록 오차가 좀 커지는데, 이 MSE를 기본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먼 미래에 대한 비중이 너무 커지고, 이제 이 먼 미래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에 대한 이제 의존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학습이 좀 불안정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CARD라는 연구에서는 이제 좀 MA를 활용을 하되 계속 좀 먼 미래일수록 조금 덜 업데이트 로스를 좀 더 작게 설정하는 이러한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감소를 지나치게 빠르게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제 장기 시점 학습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MSE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L2 로스를 활용하고 있고, CARD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 이 에런 로스인데 여기서 이제 지수적으로 감소를 시키는데, 지수적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감소를 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엑스패치는 좀 절충안으로 이제 아크 탄젠트 로스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MA를 활용을 하되 아크 탄젠트만큼 좀 줄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수적으로 감소가 안 하고 이렇게 좀 더 완만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조금 먼 미래를 과도하게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방지하고 부드러운 학습, 장기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것을 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학습률을 조정을 하는 것도 진행을 했는데, 기존의 LTSF 모델들은 이제 기본적인 지수 감소 방식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말하는 이제 보이는 패치TS나 카드처럼 좀 본인들이 주장하는 학습률 조정 스케줄링을 따로 썼는데요. 일단 기존 지수 감소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0.5만큼 이제 에포크가 지날 때마다 줄이는 방식을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에포크가 지날수록 너무 빠르게 학습률이 하강이 되기 때문에 이제 후반 학습이 좀 진행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 패치 TST는 이러한 거를 좀 의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웜업을 이제 가지고 웜업 이후에 이제 지수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웜업과 웜업이 아닌 구간 사이에 좀 비연속적인 학습률 조정이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후반의 학습률이 좀 지수적으로 어차피 감소가 되기 때문에 소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 CR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웜업에서 고정하지 않고 이제 좀 리니어하게 좀 감소시키다가 이제 코사인 함수를 따라서 이제 감소하게 해가지고 조금 어, 어, 네, 그렇게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학습률 감소 과정만 있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적합 위험이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걸 의식을 하면서 보면은 엑스패치는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는 보시면은 웜업과 웜업이 아닌 구간이 이렇게 학습률의 업데이트가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합쳐서 좀 연속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학습률이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장기 학습 과정에서 안정성과 적응력을 확보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계열 데이터에서 활용한 데이터셋을 다 활용을 하고 MSC와 MA로 이제 측정을 했고요. 이렇게 많은 스타 베이스라인들을 활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파이드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예측 모델들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동일하게 두고 진행을 한 결과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세팅에서 항상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각각의 모델들에 맞춰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진행한 다음에 비교를 한 결과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 성능이 더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이제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이제 는 훨씬 빠르지만 이제 듀얼 플로우이기 때문에 단일 시에는 MLP보다는 연산량이 많다라는 차이가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기존 단일 MLP CNN보다는 길지만 트랜스포머보다는 짧은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향상 대비해서는 계산 비용 증가가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듀얼 플로우 넷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듀얼 플로우 넷이 이제 좀 유효한 구조이냐 이거를 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시너리티는 넌리니어 스트림에 넣고 트렌드는 리니어 스트림에 넣고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이제 리버스는 거꾸로, 그리고 넌리니어 온리는 이제 전부 다 넌리니어에 넣고 이제 리니어 온리는 전부 다 리니어 스트림에 넣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모든 케이스에서 이제 제한하는 구조의 방식이 가장 성능이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보면 되는데요. 이 표는 이제 EMA와 SMA의 차이를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SMA를 적용한 결과이고요. 오른쪽이 EMA를 적용한 결과인데, 이제 EMA를 적용한 결과가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아크탄젠트 로스를 활용을 했냐 안 했냐를 비교를 한 결과인데, 여기 보면 카드나 뭐 패치티스티, 뭐 디리니어 이런 경우들의 아크탄젠트 로스를 얹었을 때, 그리고 이 별표가 없는 경우는 이제 그냥 베이스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아크탄젠트 로스를 적용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개별 모델별로 이제 커스텀한 로스를 활용한 경우에는 그냥 그 커스텀한 로스를 그대로 활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MSE 로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률을 조정하는 스케줄링 방식을 적용을 했을 때에도 이제 이 경우에는 좀 아닌 경우가 조금 많이 보이는데,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엑스패치는 이 EMA 기반으로 한 이제 시그널 트렌드 디컨버전 듀얼 플로우 구조, 그리고 이 새로운 로스와 이제 학습률 조정 스케줄링을 결합을 해가지고 성능을 개선을 했고요. 트랜스포머 없이도 최신 모델들을 능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이고 있고, 추세와 계절 분리를 통해서 이제 해석 가능성과 학습 안정성을 확보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기법들이 이제 다른 과제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트랜스포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널 인디펜던스와 유니베리에이트에 대한 연구와 뭐가 다른가요? 어, 일단 그 채널 인디펜던스 그 패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채널 인디펜던스가 보장이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은 멀티베리에이트에 대한 데이터를 채널 인디펜던스로 처리하면 유니베리에이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멀티베이트를 유니베이트 처리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유니베리에이트 문제를 뭔가 똑같아지는 거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있죠. 그거랑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채널 의존성을 이제 고려를 한 거랑 이제 채널 의존성을 그냥 무시를 한 거랑 비교를 해도 그냥 각 다른 채널을 그냥 무시하고 낸 결과 더 좋다라는 쪽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멀티베리에이트 데이터를 다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멀티베리트를 활용을 해야 이제 다른 채널 간의 이제 의존성을 고려할 수 있으니까 이제 보통 멀티베리트의 성능이 더 좋았는데, 이제 이러한 구조를 활용을 함으로써 이제 사실 멀티베리트 문제임에도 채널 의존성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성능이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근데 그러니까 어떤 그 방법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네. 채널 인디펜던스라는 가정을 하고 나면 그러면 유니베리에이트에 대한 문제와 완전히 동일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엄밀히 따졌을 때
멀티베리에이트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나? 기술적으로. 기- 그냥 그러니까 멀티베리에이트에 대한 이제 각각의 변수별로 처리하고 나서 그냥 그걸 합쳐가지고 멀티베리에이트로 부르는 거잖아요. 네, 방법론적으로는 그냥 유니베리에이트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방법론, 봐도 무방하지 않아요. 네, 방법론적으로는 그렇게 봐도 무방한데, 뭐 여기서 비교하는 표를 보면은 다른 모델들은 멀티베리트로 처리를 한 결과인 것과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근데 이게 여기서 어떤 특징 때문에 채널 인디펜던스가 그러니까 채널 인디펜던스여서 좋을 건 없잖아요. 음, 채널 인디펜던스여서 좋은 게 이제 이미 그 디리니어 같은 뭐 연구들에서 입증이 되었다라고 위에 아마 있을 텐데, 근데 여전히 그 채널 디펜던트한 연구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음, 질문하는 건 사실은 뭐 네. 논문의 메인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좀 주장하는 바가 너무 좀 편향돼 있는 느낌이 좀 들어. 그러니까 좀 종합적으로 사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이제 최근에는 채널 디펜던트 연구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데 마치 채널 인디펜던스가 좀 주류인 것처럼 이 연구는 그렇지만 그리고 사실은 그 좀 이 가정이 좀 어폐가 있는 게 문제 자체가 멀티베리인데 그런 어떤 상관성을 무시하고 그냥 독립적으로 처리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관성을 이용 안 할 수는 있겠죠. 필요에 따라. 근데 이용한다 그래서 나쁠 거는 없잖아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용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유니베리에이트에 대한 문제를 풀었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멀티베리에이트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채널 인디펜던스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어프로치다. 그 말 자체에 그러니까 뭐 이 논문은 어차피 억세트가 된 논문이 그렇지만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대신에 CNMLP 결합 모델을 쓰는 거는 이제 그런 이유는 알겠는데 근데 그렇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에 적용 못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어블레이션을 보였는데 그거는 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구조를 트랜스포머에 적용하는 걸 말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이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여기서 인트로덕션에서 말했듯이 트랜스포머가 그 셀프 텐션에 의해서 순서 불변성이 있다. 그래서 성능이 CNLP보다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트랜스포머에 적용했던 채널 인디펜서 패칭은 효과적이니까 이제 트랜스포머에 적용했던 거를 CNMLP에다가 적용하면 더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을까요?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걸 하고 있는데 실험에서는 그 알고 아, 그 세팅이 있었는데 어, 제가 세팅에 따른 결과를 안 가져와가지고 제가 나중에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인지 입법에 대해서 또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데이터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핸들링 그 성능이 떨어지는 걸 텐데 익스체인지 데이터셋에 어떤 특징과 제한하는 어떤 특징 때문에 그 성능이 잘 안 나온다라고 혹시 다른 해석할 게 있는지.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보지는 못했고요. 보지 못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여기서 핵심 구조 자체가 컨볼루션인데 컨볼루션 자체가 이제 시그널에 이제 치중되어 가지고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시계열을 이제 실험을 하면서 이제 아는 사실이지만 이제 익스체인지 데이터셋 자체가 트렌드가 상당히 불규칙적이고 이제 시그널리티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환율 데이터인데 환율이 이제 보통 계절성 있게 움직이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엑스패치 자체가 시즈널리티 모델링 쪽에 좀 힘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아까 그 알파에서 그 알파를 조정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 디컴포지션을 해서 리니어 패턴과 리니어 패턴을 구분했잖아요. 그럼 데이터에 따라서는 알파가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떤 리니어 패턴을 더 잘 추출해내는 그 데이터의 특정한 어떤 알파 값이 존재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스터디가 있나요? 그러면 알파를 그냥 고정해서 쓰나요? 그럼 네. 그 알파 뭐 학습을 한다거나 그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데이터에 따라서 최적화된 그 알파를 찾아서 쓰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셋별로 네. 그러니까 그냥 그리드하게 찾아요. 그리다게 찾았는지 그런 말은 못 봤는데 아마 그리다게 찾았지 않았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환 학생도 EMA 뭐 비교해봐야 되잖아요. 컨텍스트에다가 넣었을 때, 컨텍스트를 구성할 때 EMA를 썼을 때는 성능이 잘 안 나왔는데, 들어봤었어요. 네, 지금 실험 결과 있나요? 네 실험 결과 있습니다. 웨이티드 에버리지가 EMA. EMA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더 나은지 않나요? 이게 12월에서는 공통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성능이 향상되는 방법들이 잘 없는 특정 데이터셋이고 그두 명 다 이번에 논문 할때 여기 여기서 이게 표기하는 밑에 전체 합쳐가지고 개인이 얼마나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방식. 이정원 학생의 경우는 뭐 특별히 별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눈에 전체적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최정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표현해봐도 이렇게 MSG 기준 아니요 60%에서 여기 그 아, 33페이지나 이런데 뒤에 한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